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4년 3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문제풀이에 사용하고 있는 일러스트의 버전은 CC2022 버전입니다. CS6 버전과 CC 버전은 작업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CS6 버전 사용자는 에센셜, CC 버전 사용자는 에센셜 클래식으로 작업 환경을 설정하시고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러스트의 환경 설정과 기본 강의는 따로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하실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먼저 확인하시고 실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180짜리로군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뒤에다가 번호 붙일게요. 다시 1번.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크기, 폭은 1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80입니다. 컬러 모드가 CMYK인 거 확인하시고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죠? 작업을 하실 때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배치할지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잡아보셔야 될 텐데 그러려면 눈금자가 필요해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쇼 룰러. 색상도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한 색상만 따로 뽑아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 미리 색깔들이 뽑혀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는 따로 그룹으로 묶어서 모아놓도록 할게요. 뉴 그룹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름을 설정해라 라고 나오는데 이름까지는 굳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임의로 GTQ라고 줘보도록 할게요. 색상들을 여기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콕 찍으시게 되면 CMYK가 보이시죠? C20, Y20이라고 했으니까 M은 없네요. 없는 값들은 0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색깔이 추가된 거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뉴 스와치 색상 값을 넣어주세요. 필요한 색상들 다 뽑았으니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먼저 세탁기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선이 뽑혀 나오는 거 보이시죠? 대략의 위치는 이쯤 50과 60 사이이다 라고 드래그 하셔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세탁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라운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을 보시면서 만드시면 될 텐데요. 모서리의 둥글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리는 동안에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누르면서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채워주는 색깔, 뽑아놓은 색상에서 찾아 넣으시고요. 테두리의 색깔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없습니다. 라고 짝대기. 그 위에다가 사각형을 얹으시면 되겠죠? CC 버전의 경우에는 모서리의 둥글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동그라미 단추가 보여요. 그 친구들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얘만이라고 따로 추출해서 쭉 당겨 주실 수 있을 텐데요. CC 버전이 아닌 경우에 예전 버전의 경우에는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사각형을 덧대 주시면 됩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위쪽에다가 덮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음영해진 표현은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없애주시면 될 텐데 패스파인더가 필요하군요. 윈도우 메뉴에 가시게 되면
패스, 파인더 불러내실 수 있을 거고요. 개체를 합쳐준다, 빼준다, 나눠준다 라고 하는 친구들 필요한 대로 옵션 선택해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각조각 디바이드로 나눠줬고요. 일부분 불필요한 부분만 요거 필요 없어요 라고 지워주시면 완성이 되죠. 같은 간격으로 축소를 할 때는 오브젝트에 가셔서 패스에 옵셋 패스 이용하시게 되면 확장이 되거나 마이너스 값을 넣어서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프리뷰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확장될 건지 축소될 건지를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세탁기에 반사광 하얀색 렉탱글 그려주도록 할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요 세 개는 흩어지지 않도록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방향을 살짝 틀어줄 거고요. 이렇게 동그라미 문보다 삐져나간 부분은 잘라줘야 되는데요. 패스파인더에서 크롭 기능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친구가 하나 더 필요하니까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시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위치에다가 정확히 갖다 놓으시고요. 잘라져야 하는 반사광과 잘라주는 요 동그라미 두 개를 같이 선택할게요. Shift. 패스파인더에서 삐져나간 부분은 잘라주세요라고 크롭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만큼만 주변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세탁 바구니도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하셔서 바구니 만들어 줄게요. 일부분만 선택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아래쪽만 살짝 좁혀주도록 할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아래쪽 선만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크기를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 값을 주시고요. 프리뷰로 보십시오. 값을 넣어 보시고 출력 형태와 비슷할 때 오케이 하시게 되면 세탁 바구니가 완성이 되죠. 선을 그려서 중간 부분을 민트색으로 위아래는 짙은 색의 갈색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다 잡을 거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 거다 디바이드라고 하게 되면 조각조각 세 조각 나눠진 게 보이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원하는 부분만 색상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선에 대해서는 두께값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이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스트로크에서 윕스 두께값도 주십시오. 세탁물에 불규칙한 선들은 펜툴을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칼을 이용해서 잘라버리셔도 됩니다. 얘를 1라고 선택하시고요. 지우개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이죠? 쓱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칼로 자를게요. 양말은 따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양말의 앞코 부분, 발꿈치 부분도 역시 나이프 툴 이용해서 쌍둥 자르도록 할게요. 개체의 순서를 바꿔줄 때는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샌드 투 백 맨 뒤로 한 단계씩 앞으로 한 단계씩 뒤로 오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파일의 이름 불만 없고요. 포맷도 AI입니다. 그대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죠.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100에 80짜리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윕스 100인지 확인하시고요. 하이트 높이 80입니다. 그레이트. 출력 선택을 참고해서 크기를 맞추시려면 눈금자가 필요하겠죠? 단축키를 써볼까요? 컨트롤 R 누르게 되면 눈금자가 나타날 거고요. 필요한 색상들을 뽑을 건데 개체들을 한꺼번에 다 그리기는 부담스럽죠? 필요한 색상은 그때그때 그리는 오브젝트에 따라서 색깔을 뽑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배경이 되는 선, 이 친구는 브러쉬를 표현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라인을 하나 그려서 쭉 길게 그릴게요. 그 선에 대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 패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 그런데 이렇게 알록달록한 선 모양은 안 보이는군요.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찾겠습니다. 어느 그룹에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거나 클릭하시고 대화창이 뜨면 창을 길게 내리셔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눌러가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배경으로서만 역할을 하니까요. 더 이상 움직일 일은 없겠네요. 오브젝트에 락을 걸어 놓을 거고요. 하나씩 차례차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란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정도만 좀 위치를 잡아 놓도록 할게요. 소울 같은 경우는 요 안에다가 제작하겠다라고 범위만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필요한 색상들 스와치에서 미리 뽑아 놓는 게 좋겠죠. 새로운 그룹을 하나 만들겠다. 뉴 그룹이라고 선택하면 이름을 줘라라고 나오는데 이름은 굳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오케이 할게요. 색깔을 추가하겠습니다. 뉴 스와치라고 해서 색상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모서리 둥근 사각형에 모서리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만약에 CC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이 구슬이 없기 때문에 그리실 때에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면서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누르시면 모서리의 둥글기를 조절하면서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하나의 점들만 따로 둥글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하고 빼시게 되면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끝부분만 살짝 두 개 선택하시고 크기를 살짝 키울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크기를 얼마나 키울 건지 프리뷰로 보시면서 살짝 퍼지는 거 확인을 하죠. 세제통을 그리기 위한 색상 따로 뽑도록 할게요.
색상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로 이어져 있는 아이는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셔서 색깔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색상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상 지정할 수 있는데 CMYK 값이 아니네요. 오른쪽 꼭대기에 있는 옵션 선택하셔서 CMYK 모드로 바꿔주세요. 모서리의 둥글기를 그리면서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눌러주시면 둥글기 조절하면서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 거고요. 불필요한 부분은 요만큼이라고 다이렉트 셀렉션 지워줄게요. 그라디언트 색상을 보니까 가운데가 좀 밝고 양쪽 끝단이 어둡네요. 색깔을 두 개만 줬는데 요 위치를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죠? 얘는 1하고 오브젝트 선택한 상태에서 밝은 게 가운데에 있고요. 짙은 색깔이 양쪽 끝단에 있으니까 알트 드래그해서 색깔 더 추가하도록 하죠. 패스파인더에서 빼겠습니다. 뚜껑에서 짙은 색깔의 선처럼 보이는 부분은 알트 드래그해서 배치하시고요. 같은 간격으로 복사할 때 컨트롤 D 눌러주시게 되면 반복이 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아래쪽을 조붓하게 수정하도록 할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어느 정도로 조붓하게 할 건지는 프리뷰로 보셔야 되겠죠? 양동이의 손잡이 부분은 선이 요만큼은 필요가 없네요. 선에 대해서 지우도록 할게요. 쉐이퍼 툴 꾹 누르게 되면 연필이 있고요. 연필로 그은 선, 패스를 지우겠다 패스 이레이저가 있습니다. 지우개로 쓱 하고 문질러 주시면 돼요. 얘를 1하고 선택한 상태에서 패스 이레이저 선이 끊어지는 거 보이시죠? 선의 끝단이 뾰족하게 남아 있어서 예쁘지 않군요. 라운드 캡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1하고 선택하시고 라운드 캡. 다만 여기가 뒤쪽으로 그리고 얘는 앞쪽으로 선을 좀 나눠줘야 되겠죠? 선의 형태에서는 요 뒤로 앞으로 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오브젝트를 눈에 보이는 대로 익스펜드라고 하시면 선이 아니라 면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이제 요 아이는 칼을 들어서 쌍둥하고 자르겠습니다. 잘라진 친구는 그룹을 풀어서 하나 이렇게 분리된 거 보이시죠? 그 아이를 순서 맨 뒤로 빼시면 됩니다.
거품들에서 반짝이는 부분은 선으로 표현하라고 이렇게 색깔값, 두께값 지정이 되어 있네요. 펜도구 이용하셔서 클릭, 시작은 여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을 끊어줄 때에는 선의 중심점 클릭하셔서 핸들 꺾어줄 거고요. 그만 그릴란다 컨트롤 클릭해서 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선에 대해서 색깔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흰색이고요. 두께값은 2입니다. 다만 끝난 부분이 이렇게 또 뾰족하게 끝나니까 예쁘지가 않군요. 거기에 대해서는 라운드 캡을 씌워주도록 하죠. 장갑의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줄 때 정확한 방향을 원하는 게 아니라면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에서 반사시켜주는 리플렉트를 이용하시면 제자리에서 바로 뒤집어져요. 오브젝트들은 제작이 끝난 것 같은데요. 그림자가 효과 들어가 있네요. 그림자질 오브젝트들은 요만큼이라고 따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양동이에 대해서도 오른쪽 버튼 그룹 두 개의 개체를 같이 쉬프트 눌러서 선택하시고요. 이펙트에 가시게 되면 스타일라이즈 그림자 효과 줄 수 있을 거예요. 드랍 섀도우 출력 형태를 보시고 오퍼시티 농도라든지 디스턴트 거리 값을 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꿀렁거리는 거 요것도 브러쉬네요. 이번엔 진짜 브러쉬를 들어볼까요? 페인트 브러쉬 이용하셔서 요만큼이라고 선을 그려보도록 하죠. 그 선에 대해서 아까 썼던 브러쉬를 기억하고 있군요. 브러쉬 패널에 가셔서 라이브러리 찾으시면 되겠죠. 있을 법한 곳에서 찾으시되 이름으로 찾으시는 게 더 빠를 때는 리스트 뷰로 보세요. 스플래시 글씨를 쓰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모어 클린리라고 하는 친구는 에이리얼의 볼드다까지만 되어 있죠. 글꼴 맞춰주시고 크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적당히 보시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위아래로 이렇게 색깔 따로 만드시려면 텍스트 상태가 아니라 펜으로 그린 것처럼 꽂아주셔야 돼요.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라고 확장하셔도 되고요. 타입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하셔도 되고 어찌됐든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패스선의 형태로 보일 수 있도록 바꿔주셔야 합니다. 글자를 칼질해서 분리하도록 할게요. 선택했고요. 나이프 툴 들었고요. 요만큼이라고 드래그해서 선들을 그려줍니다. 칼질해서 잘린 게 보이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아래 부분들만 짙은 색, 보라색으로 바꿔줄게요. 다만 이 친구들에 대해서 위아래를 살짝쿵 떨어뜨리려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게 되면 일부분 이렇게 하나하나가 분리되기 때문에 글자의 조각난 부분들만 따로 움직이시려면
셀렉션 툴 누른 상태에서 글자 모양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아이솔레이트라고 해서 본인들만의 그룹 공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원하는 아이들만 따로 선택을 하시고요. 방향을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살짝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아이솔레이트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오겠다 ESC 누르시게 되면 다시 이렇게 그룹으로 같이 선택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리프레싱이라고 하는 글자의 경우에는 타입 오너 패스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꿀렁거릴 글자들 타고 넘을 선도 펜툴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지점은 이쯤에서 시작할 거다.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방향을 급하게 꺾어주실 때는 핸들 뽑혀 나온 거 필요 없지요. 중심점을 클릭하셔서 핸들을 잘라주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끝나는 부분 대략 모자라지 않게 길게 그려주세요. 글씨를 쓰겠습니다.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 보일 거고요. 요 선을 타고 넘을 거다라고 패스라고 인식되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십시오. 글꼴 맞춰주세요. 에이리얼의 레귤러 11.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글자 근처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 보입니까? 화살표. 화살표 보였을 때 클릭해서 밀어주시면 내가 만든 선에 살짝살짝 밀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제작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지우는 게 깔끔하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세이브, 위치를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120에 8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뉴,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이고요. 윕스 폭을 120으로 바꾸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켜주시고요. 색깔들을 뽑으실 때 모여있는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아이들만 따로따로 색깔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등록해야 되니까 패턴부터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서 색깔을 먼저 그룹으로 묶어서 보관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를 위치 대략 잡아주시고요. 별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툴 이용해서 그리실 적에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포인트가 몇 개짜리인지를 세셔서 11개,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의 원의 크기를 차이값을 많이 주게 되면 완전히 뾰족뾰족한 별이 되는 거고요. 차이값을 조금만 주게 되면 몽똑한 별이 될 거예요. 값을 레디어스 10이라고 임의로 주겠습니다. 살값을 살짝 작게 12라고 주고 오케이 하게 되면 이렇게 몽똑한 별이 만들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크기는 적당하게 줄여서 같은 간격으로 확대나 축소할 때는 오브젝트에서 패스, 옵셋 패스 이용하면 되죠. 마이너스 값 안쪽으로 줄어들 거다. 플러스 값 바깥쪽으로 커질 거다. 크기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때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리플렉트 나와요.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거울을 세워 줄 건지 알트 클릭하셔서 프리뷰로 보시고 위치가 맞는지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가장자리의 선모들은 로테이트 툴 이용해서 빙그르르 돌려주겠습니다. 중심을 알트 클릭하셔서 12개를 돌릴 거예요. 360도 나누기 12개라고 하게 되면 프리뷰로 봤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 확인되시죠? 카피.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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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반복하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하면 복사, 크기 조절해 주세요. 쉬프트 누르면 비율이 깨지지 않겠죠? 스케일로 조절하실 때에 선의 두께 값이 이렇게 그대로 유지되면 곤란하니까요. 요 아이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오브젝트를 확장시켜 줄게요. 도구들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하셔서 손잡이 부분 만들어 줄게요. 모서리의 둥글기 값은 위로 올라가라, 아래로 내려가라 화살표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죠? 윗부분만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윗동네만 선택하시고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어느 정도 줄일 건지는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죠. 툴 부분에 대해서는 블렌드 도구 이용해서 사이를 메꾸겠습니다. 블렌드 툴 선택하시고 여기요 시작, 저기요 끝이라고 선택하시면 중간이 메꿔질 거예요. 개수를 더블 클릭해서 스페이싱 스텝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몇 개로 메꿀 건지 정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앞치마에 대한 가이드라인 다시 뽑을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윗부분만 선택해서 스케일 툴 더블 클릭, 얼마만큼 줄어들 건지는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하실 것. 앞치마에 패턴이 이렇게 채워져 있죠? 앞치마 하나를 더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같은 위치에 똑같이 붙일 거예요. 컨트롤 F. 하나가 더 생긴 거 맞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패턴으로 등록했던 아이를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아직 패턴 정의를 하지 않았군요. 요 색깔 모양을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 가시게 되면 패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 패턴이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배치가 되고 있는데요. 결과물에 보면 이렇게 사선으로 채워져 있죠. 타일 타입이 그리드로 되어 있는 걸 브릭이라고 해서 벽돌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사선으로 엇갈려 있는 거 보이시죠? 브릭 바이 로우라고 하는 것과 브릭 바이 컬럼이라고 하는 게 느낌이 좀 다른데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이런 느낌인 것 같죠? 브릭 바이 컬럼으로 가겠습니다.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던
체크하고 나오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방금 정의했던 박테리아가 이렇게 패턴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선택한 오브젝트에 패턴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너무 크니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셔서 그 크기를 어느 정도 줄일 건지 크기를 미리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될 텐데 오브젝트까지 줄어들면 안 되겠죠. 오브젝트는 끄세요. 오케이 단추 누르셔서 이렇게 패턴까지 적용을 했고요.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는 오브젝트들은 잠궈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서 락을 걸겠습니다. 안쪽으로 같은 간격 축소된 선이 보입니다.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 선에 대해서 색깔과 두께감만 정해져 있는데요. 별 얘기하지 않아도 점선인 거 보이시죠?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점선으로 들어갈 거고요.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선이 길게 갔다가 짧게 쉬고 짧게 갔다가 짧게 쉬고 반복해 줍니다. 길게 가고 짧게 쉬고 짧게 가고 짧게 쉬고 요 모양을 그대로 대시드 옵션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선을 길게 만들겠다 6, 짧게 쉬겠다 2, 짧게 선을 그어줄 거다 2, 다시 한번 짧게 쉬겠다 2라고 하게 되면 선이 이렇게 출력 형태와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를 이 위에다가 얹어 주도록 하죠. 소독제에 대해서 선이 요쯤에서 한번 구부러진 것 같아요. 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애드 앵커 포인트가 보입니다. 이쯤에다 점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라고 클릭, 클릭.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요만큼만이라고 선택할 거예요. 크기를 줄일 겁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 어느 정도 줄일 건지는 프리뷰로 미리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박테리아의 모양이 이렇게 추가로 새겨져 있죠.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순서를 맨 앞으로 빼도록 하죠.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 때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 제자리에서 반사가 되기도 해요. 흰색의 띠지의 경우에는 오퍼시티 투명도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트랜스퍼런스 가셔서 50%, 제품 용기만큼 잘 입어서 보여줘야 되니까 제품 용기 하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이겠습니다. 요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아이들은 다 잘라내셔야 되니까요. 몽땅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용기가 끝났죠. 나머지 글자들 얹고 오브젝트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컨트롤 D 눌러서 세 개의 세트 한꺼번에 만들어 주시고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꼭 그룹으로 묶어 주세요라고 지시사항 나와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 그룹 묶어 줍니다. 선에 대해서 점선이다라고 언급이 없어도 점선으로 보이니까 대시드 체크하셔야 합니다. 제작이 끝났으면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작업 편의를 위해서 뽑아 놨던 가이드도 지우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주시고요. 저장해서 마무리 지으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4년 3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